지금 보이는 이 초록색 카펫, 혹시 잔디밭처럼 보이시나요? 호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담수호, 빅토리아 호수. 약 6만 9천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 면적의 70%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가 악마의 식물에 점령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유해 침입 잡초 중 하나로 꼽히는 식물이죠. 이 식물이 발을 들이면 호수는 죽습니다. 물고기가 전멸하고 배가 못 다니고 식수가 오염되고 모기가 창궐합니다. 수백만 명의 생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악마의 잡초를 대하는 태도가 유독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 식물을 초등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갈라보면서 관찰일지를 쓰고 베란다, 어항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행사로 하천에 띄워 수질 정화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고요?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가 박멸하려고 막대한 금액을 쏟아붓는 이 악마의 식물의 이름은 불회옥잠인데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쓸모있는 자원으로 알뜰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회옥잠. 이름부터 좀 독특하죠? 불회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공기주머니를 말하고 옥잠은 한자로 옥비녀라는 뜻입니다. 불회처럼 물에 뜨는 옥비녀 같은 예쁜 꽃을 피우는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은 잎자루가 풍선처럼 동그랗게 부풀어 있다는 건데요. 이 속에 공기가 들어있어서 물 위에 둥둥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꽃이 정말 예쁩니다. 연한 보랏빛 꽃잎에 노란색 무늬가 들어간 모습이 마치 난초를 연상시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외모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1884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면화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박람회장을 꾸미려고 불회옥잠을 들여왔습니다. 면화박람회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기념품으로 불회옥잠을 받았습니다. 불회옥잠의 아름다움에 반한 관광객들은 이 식물을 집으로 가져가 연못이나 강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번식력으로 호수와 늪, 강까지 단시일 내에 뒤덮어버리면서 인근을 오가던 배들은 통행에 막대한 장애를 겪게 됩니다. 아름다운 겉모습에 이끌려 초대했더니 재앙이 시작된 셈입니다. 불회옥잠이 악마의 잡초라 불리는 이유, 그 핵심은 압도적인 번식력에 있습니다. 이 식물은 꽃을 통한 유성생식도 하지만 진짜로 무서운 것은 무성생식입니다. 뿌리 부분에서 포복경이라는 줄기가 옆으로 뻗어나가며 마디마다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데 마치 복사기처럼 자기 자신을 끝없이 복제하는 방식입니다. 환경이 좋을 경우 짧은 기간 안에 개체 수가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번식 속도가 빠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식물 중 하나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인데요. 종자도 만만찮습니다. 불회옥잠의 씨앗은 물속에서 오랜 기간, 수년 이상, 조건에 따라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설령 식물 본체를 전부 제거한다 해도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씨앗이 수년 뒤에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좀비 식물이라 할 만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번식한 불회옥잠이 수면을 다 덮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박 통행이 완전히 막힙니다. 두꺼운 식물 매트가 수면을 점령하면 배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어선도 못 나가고 화물선도 못 다닙니다. 어업과 물류가 동시에 마비되는 겁니다. 두 번째, 햇빛이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빽빽하게 깔린 불회옥잠이 차광막 역할을 해서 물속의 식물이나 미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광합성이 멈추면 물속 산소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물속 산소가 바닥을 치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합니다. 결국 호수 전체가 산소 없는 죽음의 물이 됩니다. 네 번째, 고여있는 물 사이에 모기와 기생충이 번식합니다.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의 온상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제초제가 통하기 어렵습니다. 불회옥잠의 이 표면은 비나 물이 또르르 흘러내리도록 진화되었고 왁스 코팅처럼 매끈해서 약품이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직접 제거에 나서게 되는데요. 마을 전체가 동원되어도 끝이 안 보이는 작업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불회옥잠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피해 사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이 호수를 중심으로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 르완다 쪽에서 카기라강을 타고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불회옥잠이 빅토리아 호수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불회옥잠은 무서운 속도로 퍼졌고 1990년대 후반에는 넓은 면적이 불회옥잠에 점령됐다는 분석들이 이어졌습니다. 항구 접근이 불가능해지고 어선이 출항을 포기하고 어민들의 수입이 사라졌습니다. 썩은 식물 찌꺼기가 식수를 오염시켰고 수인성 질병이 급증했습니다. 수력 발전 취수구가 막혀 전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제거 작업을 벌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웠습니다. 인도에서도 심각한데요. 관상용으로 들여온 불회옥잠이 강을 뒤덮어 항해를 방해하자 인도 정부는 일찍부터 여러 지역에서 재배 유통을 제한하거나 규제해왔습니다.
인도인들은 이 식물을 아름다운 푸른 악마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1884년 박람회 이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등 남부 지역 수로로 퍼진 불의옥잠 때문에 강과 운하에는 전용 장비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세크라멘토 사노아킨 삼각주 지역의 불의옥잠을 제거하는 데만 오랜 기간 수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이 쓰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더 강경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에서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2016년부터 EU 전역에서 불의옥잠의 판매와 유통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판매와 배포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최대 호수인 수치틀란 호수의 수면 80%가 침입수생식물에 뒤덮여서 약 3,000명의 어부들이 생계를 잃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전 세계 열대, 아열대 지역 어디를 가든 불의옥잠은 공포의 식물인데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완전히 박멸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악마 같은 잡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의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는 불의옥잠이 등장합니다. 물에 뜨는 식물의 대표 사례로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잎자루를 반으로 갈라서 속에 있는 공기주머니를 직접 관찰하는 실험은 꽤 유명합니다. 학교 연못에 불의옥잠을 키우는 곳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불의옥잠의 역할은 교육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도시에서 불의옥잠을 하천에서 수질 정화용으로 활용합니다. 불의옥잠은 물속에 녹아있는 질소와 인을 빨아들이는데요. 수질 오염의 주범인 이런 물질들을 흡수해줌으로써 녹조를 억제하고 물을 맑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심지어 납 같은 중금속까지 흡수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오염된 물에 띄워놓으면 자연 정화 필터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셈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의옥잠의 잔뿌리는 물고기와 새우에게 안식처가 됩니다. 특히 새우는 불의옥잠의 잔뿌리를 즐겨 먹고 그곳에 알을 낳기도 합니다. 물속 생태계에 이로운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관상용으로 어항이나 연못에 키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눈에 보이면 당장 뽑아야 하는 공포의 식물이 어떻게 한국에서는 수질 정화도 하고 애완식물 취급까지 받고 있는 걸까요? 같은 식물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으면서 겨울이 있습니다. 불의옥잠은 본래 열대 기후에서 진화한 식물입니다. 섭씨 16도에서 30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자라며 기온이 낮아지면 급격히 약해집니다.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생육 자체가 멈추고 영하로 내려가면 세포 조직이 파괴됩니다. 영하 기온이 며칠만 이어져도 대부분이 죽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어떨까요? 전국 평균 1월 기온이 영하입니다. 얕은 저수지와 하천은 수면이 얼어붙고 불의옥잠이 아무리 뿌리를 물속에 담그고 버텨봐도 냉해를 견딜 수 없습니다. 잎이 시들고 뿌리가 죽고 결국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불의옥잠에게는 특별한 운명이 생겼습니다. 원래 열대 지역에서는 여러 해를 살아가는 다년생 식물인데 한국에서는 여름에 번식하고 겨울에 전멸하는 1년생 식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봄이 오면 사람들이 물에 풀어서 번식시키고 여름 동안 수질 정화 역할을 한 뒤 가을에 수확해서 비료로 활용하고 겨울에 남은 것은 알아서 죽습니다. 이 순환이 매년 반복됩니다. 한국의 사계절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완벽 통제 시스템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연중 기온이 높아 겨울이 없으니 불의옥잠이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시작된 번식이 몇 년에 걸쳐 누적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겁니다. 한국은 그런 걱정이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셈이죠. 기후가 곧 방어막이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두려움의 대상인 악마의 잡초. 그런데 그 식물이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의 과학실험 재료가 되고 귀엽고 동그란 애완식물이 되며 하천의 수질을 정화한 뒤에는 수확되어 밭에 뿌려지는 비료가 됩니다. 악마의 잡초마저 무릎 꿇게 만드는 자연이 허락한 특권이자 축복,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사계절입니다. 불편하다고 느꼈던 추위와 계절의 변화가 사실은 자연을 지키고 물을 살리고 생태계를 보호해주는 커다란 방패였던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K-이슈 한입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에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